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김명옥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들 언제 책자 자료 받으셨죠? 받으신 것처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올해가 2024학년도 입시거든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고3 학부모 이신 분들 한 번만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럼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되게 열정적이시네요. 벌써 아직 3학년 안 됐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일단 제가 했던 거는요, 준비한 거는요, 앞에 내용은 아마 선생님께서 2024학년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전반적인 전략을 안내를 해주셨을 거고요.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세분화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포커스를 좀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한테 제가 언제 잘 알려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을 때, 여튼 저는 평가자잖아요. 평가자 입장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좀 안내를 해드리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준비를 할 때, 평가자들의 시각이 이랬으니까 내가 학교 생활을 하나라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걸 좀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준비를 했고요.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2024학년도 기준으로 했지만 고1, 2 학부모님들도 아마 평가자가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그럼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을 좀 잡히실 거예요. 그 부분에 좀 목적성을 가지고 이번 시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목차는 이렇게 진행을 되고요.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볼 거는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2의 이 파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가기로 이제 벌써 3월이 됐죠. 고등학교 3학년. 3월이 되면 학생들이 약간 나 이제 3학년 됐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눈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하늘을 보며 스카이를 생각하면서 되게 높은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 3월 30일이었나? 그 학력평가를 보죠, 학생들이. 그때 보면 한번 현타가 와요, 학생들 그때부터.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봐요. 중간고사를 보면 내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했던 데랑 좀 다르거든요. 학생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하니까 점수 따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을 또 느껴요. 현타가 또 오죠, 학생들이. 그런 다음에 6월 모평 보고 이러면서 학생들이 점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좀 3월 달부터 방향을 잡으면 이제 뜬구름 잡는 거 방향으로 가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3월 이때가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면서 학생부 관리가 먼저 필요하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학생부를 보지 않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관리라는 거에는 이제 교과는 당연히 들어가요. 교과라고 하면 기말 운지 보는 거 아니면 중간 보는 거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그 외에 수업량 유연화라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전반적인 학생부 관리가 당연히 필요한데 사실 3학년이 되면 갑자기 뭔가를 새롭게 내가 방향성을 갑자기 바꿔서 새로운 걸 하긴 조금 어려워요. 고등학교 3학년 3월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거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파트에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내가 1, 2학년 때 무엇을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는 조금 내가 했던 것들을 방향성을 좀 집약시키고 단단하게 만들고 이런 시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지금 1학년 제가 1학년 얼마 전에 특강을 갔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은 고등학교가 된 게 너무 행복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특히 2학년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를 보면 3학년은 1학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1학기 하나인데 2학년은 1학년 때를 보면 학생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후죽순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게 분명히 학교생활 기록부에 보여요.
근데 그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 진로의 방향을 잡아서 2학년 때 학생들 많이 하거든요. 그게 2학년 때 확실하게 좁아지는 게 보입니다. 2학년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2학년 학부모님들이 있으시면 지금 2학년 때 내가 학생부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좀 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꼭 한번 고민하면서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수시 모집 요강이에요. 대학들이 수시 모집 요강을 확정지어서 올리면 이렇게 학생들을 뽑겠습니다 라고 확정을 지은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꼭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학교 수시 모집은 꼭 보셔야 돼요. 안 보고 준비한다는 건 조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데, 이때 5월 30일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대학들이 많이 올릴 거예요. 빨리 올리는 대학들 한 4월쯤 되면 올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건 알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대학들이 다 홈페이지에 2024학년도 시행계획은 올려놨어요. 우리가 2024학년도는 안도는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올려놨거든요. 이걸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곧 있으면 2025학년도 시행계획을 올릴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2025학년도도 좀 바뀌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문이과 이제 교차 지원 요구 부분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학년도는 2025학년도에 그렇게 교육부가 갑자기 뭘 급하게 발표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5학년 시행계획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괜찮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 파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비교과를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 정서 종합평가 전형이다 라고 했는데, 올해 2024학년도부터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전형 자료에서 자기소개서가 빠집니다. 이게 가장 크게 변해요. 그러면 이 변화가 자기소개서가 빠졌으니까 부담이 덜해. 여기서 절대 끝나면 안 돼요. 대학들도 변화가 있겠죠. 우리는 그러면 대표적인 게, 그러면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서 평가하겠어요? 아니면 평가의 요소 비율을 바꿉니다. 학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가를 좀 놓고 보시면요. 교과 성소 수치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여기가 핵심이죠. 교과 성적 수치만에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1등급은 만점, 2등급은 9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수치화해서 뽑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뽑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했어요.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평가 요소로 평가를 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전 이 세 개가 대학이 뽑고자 하는 학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생활한 학생이 기준. 학교 생활을 저희가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관련 활동과 경험을 통해 성장한 학생. 2015 개정교육과정도 그렇고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키워서 본인의 진로의 방향성 설정하고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튼 대학의 학생을 뽑는 건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잖아요. 대학 입장에서는요. 거기에 대한 기준 중에 하나는요, 이 학생이 우리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잘 적응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학생인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대학 입학 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학생. 요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기준으로 평가 요소에 맞춰 학생을 평가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 구성을 보시면요. 이걸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모집 요강이 나중에 올라오잖아요. 모집 요강이 이 구성 요소에 맞춰서 모든 전형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실 때 무엇을 핵심으로 봐야 될지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구성이라고 했는데 보통 어떤 전형이건 이렇게 구성이 돼요. 전형 자료, 우린 무엇으로 평가할지. 교과 전형은 우리는 교과 성적, 학교생활기록부로 전형 자료 하겠어요 라고 명시를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도 전형 자료가 학교생활기록부, 근데 교과와 비교과를 본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 전형 참여자가 있겠죠. 우리는 입학사정관이 전형 참여를 해요. 근데 이 두 개는요, 모든 대학이 올해 다 동일하겠죠. 왜냐면 자기소개서가 작년까지는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이 없습니다. 모든 대학이 없다 보니까 이 두 개는 모든 대학이 모집력을 보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변화가 없을 텐데 가장 대학교들의 모집력을 좀 차별화해서 볼 거는 이 두 개의 차이가 크게 있겠죠. 그럼 뭐가 내가 적합한지를 좀 전략을 세워서 지원할 때는 이 두 개를 조금 집중적으로 모집 요강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이 전형 방법이 일괄인지 단계인지, 예를 들면 1단계 서류 100으로 하고요. 2단계 면접을 1단계 서류 70과 면접 30으로 합산해서 해요. 그러면 그거는 단계별 전형이 되겠죠. 일괄 전형은 우리 그냥 서류 100으로만 뽑아요. 이게 전형 방법이 대학마다 좀 다를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을 대학교마다 모집용 올 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시고요. 그런 다음에 전형 요소를 보면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수능 최저를 거는 학교도 있고요. 우리는 면접을 반영하겠어요 하는 학교도 있고요. 우리 그냥 서류 종합만 보겠어요. 이거를 일괄로 할지 단계로 할지 요게 차이가 있겠죠. 이 전형 요소와 전형 방법이 대학마다 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요걸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 특징을 좀 볼게요. 보시면요. 당연히 서류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데 학교생활 기록부밖에 전형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모든 대학이 자기소개서 폐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2021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은 블라인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저희 힘듭니다. 지금 블라인드 평가하다 보니까 대학의 위치나 이런 거를 고려해 보기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학생이 되게 적고 뭐 이런 것도 옛날에는 비평준화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고등학교 명만 보면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블라인드로 바뀝니다. 어떻게 되면 이 부분들이 다 블라인드 돼요. 고교와 관련된 기재사항, 고교명, 이런 어디서 전출입 여부됐는지, 학생 이름, 주민번호 모든 게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정성 강화 방에 의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들이 이때 2021학년부터 바뀌니까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한 번 더 고민을 했겠죠. 지금은 현재 확실하게 블라인드 평가를 운영되고 있다. 어떻게 블라인드 평가되는지 좀 화면을 제가 사실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평가자 화면을 보는 거랑 좀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회비 자료인데 오늘 촬영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가져오지 못했고 여튼 요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4학년도에 가장 또 크게 바뀐 건 뭐냐면요. 학교생활 기록부가 한 번 더 축소가 돼요. 2차 공정성 강화 방향이라고 2024학년도를 부르기도 하거든요. 한 번 더 축소되는 방향. 요거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그렇구나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럼 대학들이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서류평가 항목 및 평가 요소가 다소 변화가 돼요. 올해부터. 작년부터 변화된 학교들도 있는데 올해 거의 전반적으로 좀 많이 변화가 될 거예요. 당연히 그 부분이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면접이 좀 다양화가 돼요. 그러니까 면접형 서류형으로 이원화되는 형태거든요. 이거 뒤에 가서 뒤에도 있어요. 이거 보시면 면접 서류 이원화해서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또 큰 특징이에요. 같은 학교 안에 있는데 같은 이 명지대라고 하면 명지대의 가장 유명한 전형 명지 인재 전형이겠죠. 그거를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나눠 선발한다라는 거예요. 광운대학교도
올해부터 면접과 서류를 이원화해서 전형 운영합니다. 광운대학교 하면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 광운 찬미인재 전형이거든요. 그게 서류와 면접으로 나눠지고요. 이렇게 대학들이 이원화되는 경향을 보여요. 왜? 바뀌니까. 서류도 축소가 되고 자기소개서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평가 요소와 이런 것들이 바뀌고요. 또 하나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면접을 좀 다양하게 대학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조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요. 면접이 막 확대됐다, 면접이 다양화됐다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만 보진 않아요. 이거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에 면접 100%로 학생을 뽑고 끝나는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학교 생활기록부가 반드시 평가 자료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면접은요, 단계에 보통 많이 들어가요. 1단계 서류가 통과를 돼서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의 비율, 아니면 1단계 서류를 통과시키고 면접 2단계에선 100%가 일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면접은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요, 서류 기반과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보통 대학들이 나눠져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모든 대학들이 서류 기반에 의한 면접을 많이 해요. 서류 확인 면접이라고 하죠. 그런 면접 많이 이루어지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좀 나눠져 있어요. 되게 특히 좀 몇 개 안 된 대학들이 있는데 이 대학을 내가 준비한다라고 하면 이 제시문 기반에 대한 면접을 좀 분석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제시문을 보시면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분명히 사고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뒤에 가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면 좋을지 안내를 해드릴 때 같이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 때 또 하나 더 체크를 해보실 거는요.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 또는 전형이 있긴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거의 적용시키진 않는데요. 아까 봤던 일부, 여기 고려대부터 뭐 홍익대, 그 다음에 의학계열 일부에서는 이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전략을 세울 때요. 일단은 뭐 6월 모평, 9월 모평이 아무래도 평가원에서 하는 거니까 중요하겠죠. 그걸 가지고 분명히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지는 보셔야 돼요. 내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지원하실 때는요. 왜냐하면 이 수능 최저는요. 이거는 필수로 맞춰달라는 거예요. 맞추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서류가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뭐 면접을 잘하고 해도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이거는 합격을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 전략을 할 때 내가 모의고사 나오는 거 보니까 한 이 정도고 하니까 수능 최저 있는 내 이 대학에 정말 가고 싶어. 서울대 교직인재성 이거 관련해서 꼭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전략을 세울 때도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아까 말했던 동일대학에서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생겼다. 2024학년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실 건 뭐냐면요. 서울대학교가 아까 앞에서 말했죠. 2024학년도 시행계획은 미리 발표되어 있다고요. 작년에 저희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 시행계획을 보시면요. 2024학년도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같이 발표를 했어요. 이거 뒤에 가서도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일단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는 대학들이 어떻게 있는지가 있고요. 이건 서울 소재 대학만 제가 간단하게만 넣어놨어요.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과 서류 전형으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대학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부 대학만 좀 예시로 넣어놨어요.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강원대학교도 올해부터 2개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학교가 2024학년도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발표를 했어요. 이거 한번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되거든요. 이거 발표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으면 얘는 무조건 감점 몇 점, 권장 과목 이수 안 했어요. 감점 몇 점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이거는 권장이에요. 이런 것들을 과목을 이수하면 좋겠어요 라고 권장을 한 거거든요. 다른 대학교들은 발표한 대학은 따로 없어요. 서울대학교만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 꼭 들어야 되지 요게 아니라 계열별로 좀 나눠서 한번 보시면 돼요. 일단 보실 때요. 예를 들면 이 공과대랑 자연과학대학 이 파트를 보면요. 핵심 권장 과목을 볼 때 보시면 거의 다 미적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이과 자연계열에 있는 자연과학이랑 공과대는 미적분이 분명히 들어줘야 돼,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학적 영역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열로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미적분뿐만 아니라 기하 그리고 물리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기하 물리가 들어가는데 좀 잘 보시면 좀 공대 파트에서도 좀 그 역량이 필요한 학과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장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공부하기 위해 이수한 권장하는 과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화학생명공학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화학2 또는 생명과학2라고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 화학2가 개설이 안 돼. 생명과학2가 개설이 안 돼.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가. 그걸 그래서 듣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분리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런 걸 권장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특히 1, 2학년 학생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뒤에 가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안내를 해드릴 때 이 과목, 이제 선택 과목도 같이 나올 거거든요. 그걸 보시면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는데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보시면 아까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언제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 좋을지 아니면 1, 2학년도 학교 생활을 1학년, 2학년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일단은 먼저 서류 평가부터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 평가를 제외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기 좀 어렵겠죠. 학교생활 기록부를 반드시 봐야 되니까. 그 말은 여튼 서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일단은 서류 평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렇다면 이 서류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학에서를 좀 보시면요. 일단은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됐고 이전에 있던 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남은 건 이제 학생부예요. 옛날엔 상호 연관성이 있고 자기소개서 학생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요. 이 학교생활 기록부로 모든 걸 학생들이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학교생활 기록부를 관리하고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서류평가 관련해서 서류평가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 평가 협의 검토를 거쳐 평가합니다. 라고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이 파트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평가라는 건요. 한 명이 이 학생을 한 명만 그러니까 한 명의 평가자가 이 학생을 하나의 시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단계 평가라고 들어보셨죠? 최소 2인 이상이 이 학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다른 시각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성을 아까 했던 걸로 해보면 일단 평가 자료는 학교생활 기록부고요. 평가자는 아까 말했었던 그 입학사정관인데 말했던 다수의 평가자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2인 이상 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까도 중요한 게 이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을 보면 대학마다 평가 요소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특히 비율이 좀 다를 거예요. 거의 비슷비슷 예를 들면 학업, 전공, 인성에서 플러스 무엇이 더 들어가거나 이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비율이 대학마다 좀 다르다. 이거를 볼 때 평가 요소를 볼 때 저는 학생들한테 비율까지 꼭 체크를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학생들이
이제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 대학도 분석을 하고요. 입시 결과 보고 대학도 분석하고요. 대학 뭐 합격 사례라던가 그리고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 전략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맞춰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잘 맞춰서 전략적으로 잘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이 평가자한테 평가를 받았을 때 내가 전공 영역 파트가 조금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나는 진로와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는 전공과 관련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 근데 이 비율이 되게 큰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학생 그 학교에 지원할수록 더 잘 평가를 받겠죠. 유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세울 때 이 평가 요소와 비율을 꼭 보셔야 되시고요. 평가 방법은 다 대학들이 동일해요. 다수다단계 혹은 아니면 일괄이어도 언제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한다. 아까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었죠. 이 파트는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평가 요소를 좀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평가 요소를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평가 자료가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했잖아요. 이 학교생활 기록부가 뭐냐라고 하면요. 이거는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나온 얘기예요. 성장에 대한 종합적 기록물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평가자 입장에서 핵심의 단어가 요거라고 생각해요. 성장. 1학년 때부터 잘하는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다 그렇진 않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년 때 나는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점점 성장하고 내가 발전돼 가는 걸 보여주는 기록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튼 이 기록은 본인이 기록을 하는 건 아니죠. 교사분이 기록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그냥 기록은 하진 않고요. 약간 사실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넣어주세요. 사실의 기록과 관찰과 평가의 기록이 합쳐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생활 기록부가 주요한 평가 자료라고 했잖아요. 이 평가 자료가 대입에 이제 2024학년도 대입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요건 앞 시간에 좀 자세하게 들으셨나요? 앞시간에 자세하게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바뀐다. 뭐 예를 들면 자유동아리 대입이 미반영되고 뭐 개인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바뀐다.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요. 참고만 하세요. 제가 참고만 하라고 넣어둔 건데요. 대학들이 뭔가 크게 변화가 일어나면 그냥 평가하지 않고 조금 대학들도 변화한다 그랬죠. 학사 기록표가 축소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냥 갑자기 이거 학교생활 기록부가 축소됐으니까 그럼 평가 요소를 이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대학들도 나름 연구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민하고 하면서 전형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옛날에 발표가 됐을 때 공정서 강화 방향이 발표되고 나서 연구를 했던 파트예요. 연구를 했을 때 이 정규교육과정 외 활동 대입 반영의 폐지에 대한 학생부 조화제 평가 시 교육활동의 중요도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했을 때 보시면 교과학습할 때 사항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봤어요. 비율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봤어요. 근데 이전부터 사실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교과학습할 때 사항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중요했는데 이걸 대학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보시면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다 봤어요. 중요하다 봤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교과학습 발달 사항보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봤죠. 옛날부터 평가할 때 이 영역이 안 중요했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중요하게 봤는데 점점 축소되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사라지죠. 사라지고 많은 영역이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게 이 파트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죠?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작성해 주실 때 선생님들이 그냥 작성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 수업 중에 교과 수업 중에 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작성을 해주시거든요. 학교 수업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트는 원래 중요했고요. 더 중요하게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참고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책자에 들어간 거는 내용이 조금 다를 거예요. 집중하시라고 다른 거 넣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실수한 거예요. 작년께 들어간 거예요. 올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번 이거 옆에다가 조금 메모를 해주세요.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시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정시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이 수시와 정시에 넘어올 때 조금 달라요. 정시는 거의 모든 자료가 다 넘어오는데 수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9월 달부터 원서 접수죠. 그럼 8월 31일에 마감된 걸 기준으로 저희 쪽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9월 달부터 학생부를 다시 내가 보완해지 이렇게 보완하고 수시를 지원하는 건 어렵겠죠. 그 전에 내가 학생부 보완할 거 있으면 다 보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 색칠해 놓은 게 바뀌는 거예요. 수상 경력이 올해부터 미제공이에요. 미제공이고 독서 활동이 올해부터 미제공인데 뒤에 가서 평가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리긴 할 건데 미제공이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랑.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이 두 개는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나는 하는 학교들이 이게 수상 경력이 바뀌면서 학교 프로그램이 좀 바뀌긴 했어요. 대회 위주보다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뭐 한마당이라던가 발표회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대회가 있다면 저는 한번 참가해 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수상 경력을 쓰지 못했지만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라던가 내용은 다른 영역에서 분명히 작성이 가능하겠죠. 분명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제가 뒤에 가서 평가를 같이 해보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독서 활동은요. 이 독서 활동이 미제공이라고 독서 안 읽어야지 하면 학생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해 왔고요. 이 독서는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교과 영역 안에 독서로 지금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독서가 미제공되니까 독서는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뒤에 가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이런 영역인데요. 사라지는 게 이제 미제공. 이 미제공이라 앞에서 설명 들었나요? 대인 미반영이라는 게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작성이 되는데 대학 측에 넘어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되게 의심하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데이터를 저희가 다운 받을 때부터 아예 그 영역은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삭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역은 저희 쪽에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독서 활동 이렇게 바뀌는 거다. 이 행동 및 특성 종합 의견은 저는 사실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2022학년부터 이제 추천서가 사라졌죠. 추천서가 사라지면서 이제 볼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지면서 이 학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요. 맨 마지막 파트에서 교사가 1년 동안 이 학생 관찰한 걸 작성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나름 이 영역이 교사 추천서 영역을 좀 대체하는 그런 영역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이제 평가를 할 때요. 이거는 저의 케이스예요. 평가자들이 서류를 볼 때 옛날에 뭐 학생부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고 추천서도 있을 때 이거를요. 무조건 자기소개서 먼저 있고 교사 추천 먼저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를 다 본 다음에 평가 요소 및 항목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학생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잖아요.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가 궁금해가지고 저는 옛날에 평가를 할 때 교사 추천서를 먼저 한번 읽어봐요. 왜냐면 교사가 바라본 학생의 모습이 궁금해서 그걸 먼저 한번 읽어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한번 보면서 왔다 가면 저는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평가자마다 이건 좀 다릅니다. 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인지를 못했었는데요. 교사 추천서가 사라진 이후에 제가 학교생활기록부를 볼 때 제일 먼저를 보는 게 이 영역을 먼저 보더라고요. 궁금한 거죠. 이 학생이 먼저 큰 그림을 그릴 때 이 영역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특성이다 보니까 여튼 교사가 바라본 이 학생의 모습을 가장 많이 작성해 주는 것 중에 하나더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또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본격적으로 같이 평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드리면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블라인드 평가됐어요. 학교명 그리고 학 이름 이런 거 어떤 고교 유형인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시고요. 다수 다단계 평가라던가 이런 게 있고요. 평가 요소 항목 및 비율이 이제 바뀐다 그랬죠. 올해 크게 바뀌는 대학들 꽤 많을 거예요. 꽤 많을 거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별로 확인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건 정성적 종합평가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항목별로 한번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목별로 평가를 하려면 어떤 항목 평가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일단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 외 소양. 다 학업이 들어가죠. 학업. 이 말은 서울대학교는 이 영역을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듣는 거랑 좀 다르죠. 서울대는. 다른 데는 진로를 강조하던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진로가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배움에 대한 열의, 학업 수행 과정에서의 적극성 및 진취성, 진로 탐색의 의지 등이 학업 소양을 평가합니다. 이게 여기선 학업 태도와 소양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진로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걸 좀 체크해야 되고 서울대는 유독 조금 다른 대학들이랑 달라서 제가 요거는 가지고 왔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이 틀로 바뀔 거라고 저는 바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요. 이제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공동 연구한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학생부 종합 전형 공동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라고 했고요. 2024학년부터 이렇게 바뀔 거라고 예고를 언제 이전부터 했었어요. 2023학년도부터 예고를 했었고요. 그 말은 올해부터 이렇게 많이들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런다라고 했을 때 학업 역량, 전공적 감산 진로 역량 가고요. 인성과 발전 가능성은 공동체 역량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요걸 기준으로 저희 좀 뒤에 가서 자세히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광운대학교 것도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요. 2023학년도 평가 기준이에요. 작년에 저희는 이제 이 평가 요소가 바뀌었었어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인성으로 세 가지 영역으로 바뀌었고요. 저희는 메시지가 있어요. 진로 역량이 50이었어요. 이 50의 의미가 뭘까요? 이걸 많이 보겠다라는 메시지예요. 학생들이 학업이나 이런 거에 너무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축소되다 보니까 거기다 교과 성적으로 학생들이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좀 많은 문의가 있었고 그렇게 많이들 학생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메시지를 넣은 거예요. 진로 역량이 50이다. 이거 절반이거든요. 진짜 큰 영역이에요. 그만큼 본인이 어떻게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자기 분야를 자기 주도성 가지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해 나갔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볼 때요. 이 평가 요소를 꼭 보시면 되시고요. 이건 2023학년도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올해 저희가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요.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전형이 나눠지다 보니까 바뀔 거예요. 조금씩. 크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평가 요소가 갑자기 새로운 게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 비율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서류형과 면접형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평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학업 역량을 볼 때 이렇게 봤었어요. 이렇게 봤는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학업 성취도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라고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학업 역량은 거의 저는 비슷하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걸 좀 정비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 그러니까 대학 입학 이후에 학업적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보겠다. 요거는 학업 역량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지금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의지는 학업 태도, 탐구 활동은 탐구력.
으로 이제 바뀌는 형태인데 이게 용어 정비라고 했잖아요. 탐구 활동이 옛날에도 저희가 탐구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렇게 정량적으로 봤던 게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탐구력으로 이렇게 바뀐 거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탐구력이라고 하면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한 탐구하고 문제 해결하는 노력. 이 부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좀 기억을 하시고 한번 뒤에 보도록 할 건데요. 대학들이 이제 우리 평가 요소 및 항목이 이렇게 바뀌어요라고 할 때 요것도 같이 좀 많이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평가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꼭 100% 요렇게만 평가합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학업 역량을 볼 때 학업 성취도는 무조건 교과 성적이 우수한 게 학업 성취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평가 세부 내용을 보시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의 교과 성적은 적절한가? 이 표현이 적절한가? 요거 조금 이거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어떻게 보는 건지를 같이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외 교과목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소홀한 과목은 없는지 그리고 성적 추이도는 어떤지 이런 거 볼게요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학업 태도 같은 경우에는요.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의지 근데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보통 많이 적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학업 태도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는가,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 이해하려고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학업 태도에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력 같은 경우 아까 말했죠. 탐구력이 무엇인지 문제 해결하고 이런 거랬잖아요. 교과 각종 탐구 활동 등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는가 저는 이게 핵심 단어라고 생각해요. 지식의 확장.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지식 양이 많아졌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관심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 그러니까 성장, 아까 성장이라는 단어와 확장이라는 단어를 좀 같이 보시면 어떻게 보니 관심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가 요걸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 교과 각종 탐구력 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는가, 교내 활동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직접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요런 것들을 내가 평가자 입장에서 내가 평가자들이 이렇게 본다고 하니 내가 평가자 입장에서 내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라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어필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로 넘어가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같이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서류평가 요소 평가 요소인데요. 사실은 사례 가지고 오는 게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고 이거를 공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공개가 이미 되어 있는 경희대학교 라이언 학생부종합전 가이드북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2022학년도거든요. 이게 조금 더 보시기 쉬울 것 같아서 일단 2022학년도를 넣었어요. 그런 말은 2022학년도에 있는 가이드북이니까 어떤 학생의 기준으로 지금 이 내용이 있겠어요. 2021학년도에 이제 21년도에 지원한 21학년도에 합격한 학생의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 말은 학생부가 계속 축소가 됐기 때문에 좀 꽤 달라집니다. 달라지니까 그건 좀 감안해서 같이 보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사례를 보시면요. 수학과 일반고 지원자예요. 보시면 이제 성적의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대학에서 넣은 것 같아요.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평균이 몇 등급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학교생활 기록 보시면 이 과목이 몇 등급이 나오지 1학년 평균이 몇 등급이 이렇게 나오진 않죠.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교과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 학습 발달사항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이건 아무래도 2021학년도에 합격한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선택 과목이나 지금 성적을 제시하면 왜냐면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성적을 제시하는 건 달라요. 이때는 ABCD가 아니었거든요. ABC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니까 감안해서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성적들이 일단은 나와 있는 학생이에요. 보면 이 학생이 아무래도 뭐 수학이라던가
그다음 수학 투 미적분 이런 것들을 듣고 있죠.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일단 먼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학교가 또 제시한 건 뭐였냐면요. 수상 경력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올해 수상 경력이 미반영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잘라내지 않고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보여주기 위해서요. 수상 경력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이전에. 그럼 수상 경력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평가에 반영이 안 된다. 없어져서 평가에 이걸 볼 수 없지만 그 말은 다른 영역에서 찾아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상 경력은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딱 볼 수가 있어요. 이 학생이 수학과 관련된 걸 막 경시대에 나가고 있죠. 좀 더 직관적으로 얘는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수학에 관련된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상도 하고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학생은 아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2024학년부터는 미반영이 되지만 그렇다면 직관적으로 곧바로 수학 이렇게 나와 있지 않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그걸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봉지 들어가는 파트죠. 여기 보면 이 학생은 이제 수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자율 동아리는 2024학년부터 아예 미반영이에요. 작년까지는 이제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거의 제목 정도 그 학생이 어떤 활동했는지만 정도 들어갔다면 올해부터는 아예 미반영 되는 형태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율 동아리만이에요. 다른 동아리 자체가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여기 나와 있는 동아리 이런 영역을 다른 영역들에서 이걸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학업 역량 보는데 특이하죠.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학업 역량은 교과수 발달 사항이라 세무 능력 특기 사항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죠. 창의적 체험 활동도 보고요. 지금 세무 능력 특기 사항도 당연히 보고요.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정성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게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행동 및 특성에 이 학생이 어떻게 예를 들면 수학과 관련돼서 노력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평가에 끌어오겠죠. 학업적 역량 파트에. 그런 것처럼 그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든 다 끌어와서 관련 평가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학생은 지금 수학과 그리고 이제 학력과 통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심화 특강도 듣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면서 모동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이 학교에서 이제 평가자가 바라본 이 학생의 모습을 보면요. 수학 교과 성취도가 매우 우수한 편이래요. 보면 성적을 당연히 보면 수학과 관련된 게 이 학생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고 있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걸 어필을 한 거예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할 때 학생들이 또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지원할 때 교과 성적이 좀 절대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학업 영역 볼 때 보시면 이걸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있잖아요. 다른 영역도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학생한테 설명하면서 학생 그래서 이 대학을 지원해야 돼, 요런 대학을 지원해야 돼 라고 얘기해 주긴 어렵겠죠. 다만 학생들이 지원 전략을 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 성적을 아예 안 보진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도 보는 거예요. 다른 것도 보는데 교과 성적도 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전형 같은 경우 명확해요. 교과 성적을 성적화했기 때문에 내가 그 교과 성적에 들어가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수능 최저까지 걸려 있으면 최저 충족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만으로 내가 지원 범위를 하긴 어렵겠죠. 그 말은 레인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 입시 결과를 볼 때 어떤 학생들이 좀 많은 어떤 교과 성적의 영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합격을 하는지 그 범위 레인지를 보는 거죠.
학생부 종합시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레인지 안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그 언저리에 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대학에 이제 내가 어떻게 지원할지 아마 범주를 정하실 거예요. 난 이 대학부터 꼭 6개로 축소되기 전에 좀 여러 대학들을 관찰하고 볼 거 아니에요. 나에게 적합한지를. 그때 그 레인지를 볼 때 교과 성적은 범위로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뒤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받는지요. 그 다음에 경시대에 꾸준히 참여해서 다소 수상 경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에 이제 대입 미반영 되지만 다른 영역에서 찾으려고 하겠죠. 자연계 학생이니까 수업 문제를 시험지에 제작하고 교실에 하는 이런 교과 세특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 학생은 꾸준한 수학 동아리 활동과 수업 시간에 보여준 활동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심화된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자기주도적인 태도와 학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학생은 본인의 지식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모습을 분명히 동아리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교과 서특에서도 연계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거 교과에 대한 부분을 더 확장시키고 그 교과가 교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아리에도 연결시킬 수도 있으시고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창의적 점유대 진로활동 파트에서도 연계시킬 수 있고요. 어떻게 내가 심화 발전시키는지 또 지식에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가장 좋다라기보다는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분명히 독서예요. 그 독서가 교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심화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학업 역량 사례 다른 케이스를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앞부분은 학업 역량을 볼 때 어떻게 여러 영역들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사항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들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평가를 하는지를 보여줬다면 이건 뭐냐면요. 이제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어떤 게 많냐면 저희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요. 공과대가 좀 강화된 전자정보 공과대가 좀 강화된 학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생님 제가 물리를 선택을 안 하면요. 감점이 되나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포함해서 이 교과 영역, 성적 파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사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교과 영역 파트를 평가하는 거를 지금 보시면 A, B, C, D 학생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A 학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1, 2등급이에요. 그죠? 1, 2등급에 있고요. 그 다음에 3, 4등급 정도가 되는 건 기술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학업 역량 세부 내역에 보면 주요 과목도 있는데 그 외 과목도 본다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눈에 다 보이니까 다 봐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차이가 좀 나죠, 이 학생은. 정보 이쪽 파트가 기술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보시면요. A 학생의 1학년 교과 성적을 보시면요. 이게 1학년 성적이거든요. 보시면요. 이 학생이 1, 2등급으로 되게 잘하고 있는 학생이는데 특이하게도 기술과정과 정보는 3, 4등급 정도로 낮네요. 그죠? 낮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교과별로 기복이 있다라는 걸 지금 평가자 입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1학년 성적만 보고 이 학생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학년에도 그런 게 있는지를 참고하면서 보겠죠. 1학년에 좀 교과 이 성적이 조금 기복이 있네. 그럼 2학년 때는 3학년 때는 근데 예를 들면 2, 3학년 때도 주요 과목만 좋고 다른 과목들은 막 5, 6등급까지 막 깔고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은 주요 과목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원점수도 90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 1등급을 받고 있고요. 수학은 80점대에서 1등급을 받았고 과목 평균도 50점이에요. 요거는 평균과 표준 편차와 이 등급 요걸 어떻게 보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수학이 1등급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제 원점수가 다른 과목보다 좀 낮은 편이에요. 낮은데 평균도 같이 낮아요. 그 말은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참고하면서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와 수학의 표준 편차가 다른 과목에 비해 20 내외로 크다라는 건 왜냐하면 주요 과목이잖아요. 영어랑 수학.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좀 그 영역이 좀 편차가 심하죠. 그럼 편차가 좀 있는 심하기보다는 편차가 좀 있는 편이죠. 그런다라고 했을 때 학생 간 점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이 영어와 수학은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강자 수예요. 수강자 수도 꽤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블라인드 평가되면서 말씀드렸죠. 블라인드 평가되면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수강자 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 뒤에서 확실히 보여줄게요. 일단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1학기가 192명이에요. 근데 2학년 때 190명이죠. 아, 2명이 전학 갔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겠죠. 아, 2명 전학을 갔네. 근데 지금 1학년 모든 과목이 다 모든 전교생이 듣고 있는 인원이죠. 그 말은 선택 과목이 따로 있지는 않네 1학년 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B 학생을 넘어갈게요. B 학생을 넘어가 이 학생은 어떤지를 한번 보시면요. 앞에 학생이랑 비교해 보면 성적이 조금 낮죠. 3, 4등급. 아, 그럼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아, 얘는 3, 4등급이니까 앞에 학생보다 무조건 점수가 낮은 학생이다. 이렇게 수준 학업 역량이 좀 안 된 학생이구나. 이렇게 절대 평가하진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네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이 학생을 찾아보겠죠. 일단 수강자 수도 이 학생은 좀 265명으로 많은 편이에요. 그죠? 거의 일반적인 고등학교 갖고 있는 인원수를 갖고 있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을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B 학생은 전 과목이 대부분 3, 4등급으로 네오르네상스 합격자 평균 2.6등급에 비해 좀 낮대요. 그렇죠? 평균이 2.6이면 보통 3등급 학생도 있고 2등급 학생이 이렇게 사이에 평균이 있는 거겠죠.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은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평균보다는. 하지만 이 학생을 보면 물리화학 생명과학 같은 교과도 보면 똑같이 3, 4등급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다른 분명히 지원 학과가 있을 거예요. 그 학과 학생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영역에 해당되는 것도 거의 평범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은 A 학생과 B 학생의 학업 성취를 비교하면 A 학생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이 학생이 그냥 이 3, 4등급인데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표준 편차도 이 학생은 20이 넘어가고 있죠. 20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강자 수도 많이 있는 학교인데 평균의 원점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영어만 90이고 나머지는 한 80에서 70점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3, 4등급의 학생인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을 앞에 학생이랑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A 학생을 좀 더 우수하다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가의 차이점을 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C 학생을 가면요. C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목하셔야 될 게 일단은요. 이 학생 같은 게 앞에 학생들보다 한 100명 가까이 인원 수강자 수가 적죠. 소규모의 학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소규모의 학교에서 반을 나눠봐요. 반을 나누면 거기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나올 때 1, 2등급 나오는 그 인원수가 굉장히 극소수겠죠. 그런 걸 감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C 학생은 118명의 소규모 학교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과목 대부분 3, 4등급 받고 있대요. 이 학생이 지금 B 학생이랑 비교해보면 3, 4등급 동일하지만 앞에 학생의 3, 4등급, 이 학생 3, 4등급을 동일하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원점수는 95점 내외로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급, 4등급이라는 거죠. 그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표준 편차도 봐야겠죠. 표준 편차도 좁아요. 굉장히 좁죠. 그런 말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학교는. 그러면 석차 등급과 원점수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무조건 이 학생 그래 표준 편차 적고 원서 점수 높고 이렇게 그러니 무조건 잘해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요. 시험 난이도가 낮았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학생 표준 편차 15 내외니까 보면
낮은 건 아니에요. 시험 난이도가 막 엄청 낮았을까를 생각해보면 평균을 봐야겠죠. 평균도 꽤 높은 편이네요. 근데 표준 편차가 좁아요. 그죠? 그 말은 이 학교는 좀 비슷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비평준화 지역일 수도 있어요. 이 학교는.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D학생으로 넘어갈게요. D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보는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로 선택 과목이 아무래도 중요하게 바뀌었잖아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거기에 성취도가 옛날처럼 등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A, B, C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수강자 수가 140명 내외예요. 적죠. 200명이 안 되는 학교예요.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도 이 학생은 지금 1, 2등급을 받고 있어요. 1, 2등급 받고 있고 원점수도 보시면요. 다 90점이 넘어가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죠. 평균보다 훨씬 우위하는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보면 화학 원점수 97점에도 화학을 보실게요. 화학 같은 경우에 95, 97점에도 이수자가 20명으로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은 2등급을 받은 거지 이 학생은 확실히 잘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보는지 보시면요. 이 학생이 일단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보겠죠. 이 학생은 심화수학이랑 프로그래밍 이쪽으로 이 학생 아마 자연 계열 쪽으로 지원한 학생이겠죠. 이 학생은 심화수학과 프로그래밍을 선택해서 하고 있어요. 이 학생은 그래서 A를 받았네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 볼 때도요. 수강자 수 보고요. 거기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봐요. 어떤 학교는요. A를 80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이 A를 과연 우수하다라고 볼까라는 고민이 생기겠죠. 근데 이 학교는 그게 아니라 거의 20 내외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학생은 이 과목에서도 잘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학업 역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기존에는 전공 적합성이었고요. 바뀐 건 진로 역량으로 바뀝니다. 이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전엔 이런 식으로 봤다면 올해부터 바뀐다라고 예고한 이 연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거의 명칭이 비슷하고 전 나눴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크게 바뀐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오해의 좀 용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전공, 내가 지원한 모집 학과만 딱 생각하는 되게 협소하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에서도 사용하는 용어로, 왜냐하면 우리 대학엔 그렇게 말한 전공이 아니었는데 그걸 되게 협소하게 보는 것들이 있어서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제 바꾸고 재정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진로 역량이라고 명칭이 바뀌었고요. 전공계열과 교과 이수 노력, 전공계열 교과 성취도,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다. 크게 바뀐 건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용어를 좀 재정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평가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 적절하게 선택했는지 당연히 보겠죠. 진로 선택 과목 관련해서. 그러면 그 과목 얼마나 이수를 했고, 그러고 어떤 과목 이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됐어 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들었어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온라인 수업이나 소인수 과목 그렇게 해서라도 그 과목을 들었다라는 건 분명히 그 학생의 학업 이거 전공 관련된 의지와 하려는 노력성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교과목 학습 위계에 따라 이수했는지, 이걸 왜 중요하게 보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요. 이건 분명히 수학과 관련된 거긴 했었는데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걸 언제 수학을 선택했어요. 이 학생이 수학을 관련된 선택을 했는데 분명히 선택 과목인데 모든 전교생이 듣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교생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지?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말은 3학년 1학기 때 있었던 과목이었거든요. 그 말은 그 수업 시간에 그걸 안 하고 수능과 관련된 걸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위기에 따르지 않고 듣는다면 분명히 그 수업은 받지 않는 걸 이 학생이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전공교육 성취도는 당연히 성취도. 볼 때 아까 편견, 표준편차 이런 거 다 봤잖아요. 그런 거 다 고려해서 보고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요. 자신의 관심 분야 흥미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 자동봉진이라던가 아까 말했던 교과를 심화 확장된 거를 본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교과 활동 안에서 어떻게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계열과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라 했잖아요. 어떻게 심화 확장시켜 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건 2022학년도에 공개를 했던 2021학년도 합격생이에요. 그런다라고 하면 사회학과에 지원한 일반고 지원자예요. 이 전공 적합성을 볼 때 보시면요. 당연히 창의적 체험 활동에 나와 있는 동아리 그리고 진로 활동 이런 내용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작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지금 이 학생 하고 있고요. 교과학습 활동상에서 이 학생이 선택한 거 보면 이런 국제경제, 사회과학, 방법론, 실용경제를 선택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보시면요. 저는 요걸 보면요. 이 사회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회 과목을 보면요. 교과학습 주제발표 수혜평가에서 언론과 빅데이터라는 대주제와 관련해서 언론 그 빛과 그림자라는 소주제로 발표를 했대요. 근데 이거를 조금 학생들이 착각할 때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러면요 이 학생은 언론과 관련된 걸 했으니까요 미디어나 언론정보학과다 이런 걸 지원한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주제를 요렇게만 잡았다고 해서 이 학생을 이거와 관심 있어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아니에요. 평가자는요. 여기서 이 학생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했다의 결론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나갔는가를 봐요. 보시면요. 이 학생은요. 언론의 기능과 크기의 정보 전달,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여론 형성들을 구분해서 제시했대요. 그리고 이러한 언론의 기능 속에 나타나는 빛과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와 그림자인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 연예인들의 기사, 소리, 포구, 화재 사건 등을 사례로 해서 발표를 했대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학생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 해결 능력, 해결 역량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훨씬 더 뒤에 있는 내용이 훨씬 많은 메시지를 평가자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학생들한테 문제 해결 능력을 봐요. 창의적 체험 활동 관련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하면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대부분. 근데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라기보다는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 내에서 하는 본인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 이게 저는 이 학생이 보여주는 본인의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평가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이 학생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던가 그리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이 학생이 특히 저 같은 경우 면접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겠죠. 이 학생의 접근, 시각,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 이런 파트를 이런 부분들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세부능력 특기상에 독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독서는 우린 독서가 미반 형태지만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 특히 독서와 관련해서 이 학생이 관심 있는 영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서 활동 갖고 온 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옛날에는 과목이랑 어떤 명칭이랑 저자가 누군지만 넘어왔다면 올해부터는 아예 대미반형으로 바뀝니다. 대미반형으로 바뀌는데 그렇다고 안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표현해 줄 수 있는 영역은 많습니다.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이 아마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넣어서 아예 진행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하나 본인의 아까 말했잖아요. 관심이라던가 평가 기준 세부 내용을 보면 본인의 지식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고 관심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놓치지 않고 챙기셔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작년 같은 게 자기소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본인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표현하는 걸 아예 즉각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접할 수 있었다면 올해는 대미반영이죠. 학생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저희한테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자기소개서 사라지니까. 하지만 그 말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더 찾아보려고 하겠죠.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런데 이 학생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해나가는 것 같은데 확실한지에 대한 저희도 좀 더 찾아보겠죠. 예를 들면 뭐 교사가 바라본 행동 특성에서 그런 내용이 있구나. 그럼 더 확신을 가져가겠죠. 평가라는 건요. 평가자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평가자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겠죠. 난 이렇게 준비했어.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런 학생이 맞아라고 확신을 줄 수 있게 언제 이런 요소들을 찾아간다. 평가자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입학사정관은 이렇게 바라봤대요. 뚜렷한 진로 목표와 이제 인간 사회 구조 속성에 대한 꾸준한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대요. 이 학생 계속 관심도가 여러 영역에서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회부 기자라는 뚜렷한 진로 목표가 있는 학생이었어요. 있는 학생이었고 요런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관심 분야 확장해 나갔습니다. 요 단어 또 나오죠. 확장해 나갔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공적합성 사례에 2023 학년도에 라이언, 경희대학교 라이언 학생부 종합형 가이드북이 나온 건데 이건 언제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보는 거예요.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수 과목 리스트예요. 지금 지원자 원, 죄송해요. 제가 원은 지운 줄 알고 두 개가 넘어갔네요. 원, 투, 3가 있어요. 지금 이 학생 다 생물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이에요. 생물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인데 어떻게 선택 과목이 다른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생물학과 지원자 원 학생을 보면요. 첫 번째 학생을 보면요. 이 학생은 수학과 과학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한 일반적인 자연계열 학생이에요. 자연계열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6단위와 생명과학 2, 4단위 이렇게 이수를 하고 있고요. 화학 1, 2도 이수를 하고 있어요. 수학 교과를 한번 보면요. 생물학과니까 생물학과를 보면요. 미적분 3단위를 하고 있고요. 확률과 통계 3단위, 기하 4단위를 이렇게 이수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학생을 볼게요. 두 번째 학생은 어떻게 다른지요. 이 학생도 일반고 보통 교과 수학과학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인데 이 학생도 생명과학 1을 5단위로 그리고 생명과학 2를 3단위로 이수하고 있고요. 그 외에 화학 1, 2, 물리 1, 지구과학 1과 생활과학 이렇게 과학 과목을 5개 과목을 이수하고 있고요. 수학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추가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을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학생을 보면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 과목을 충실한 과학 중점학교 학생이에요. 과학 중점학교 자연계열 학생이고요. 이 학생도 생명과학 4단위, 생명과학 2 4단위를 필수적으로 이수했고요. 그 외 추가적인 전문 교과인 생명과학과 실험을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있어요. 생명과학 실험. 그리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과목, 과학과 관련된 과목을 13과목이나 그럴 수 있는 건 과학 중점학교니까 가능하겠죠. 13과목이나 과목을 이수하고 있고 수학은 미적분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합격을 했을 것 같아요? 생물학과에. 세 번째 학생이 합격을 했을 것 같죠.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학생이 합격을 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모두 다 합격한 학생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뭐 전문 교과를 선택해야지만 더 우수하게 평가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충실히 잘 하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한번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일단 모두 다 합격한 학생이고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 언제 아무래도 생물학과를 지원했잖아요. 생물학과를 지원했다면 관련된 과목을 다 이수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또 똑같이 또 이수한 거는요. 수학 미적분이었어요. 뭔지 알겠죠? 수학적인 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보면 지원자 첫 번째 학생은요. 미적분과 생명과학 2까지 필수로 이수를 하면서 수학과학 성취도가 모두 우수했대요. 모두 우수한 학생이었고요. 그 외 과목은 그렇게 과학 과목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초적인 걸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 말은
기초 역량이 된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전문 교과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어필하고 있고요. 지원자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확률 통계와 기하를 추가로 이수를 하고 있고 생명과학 1과 2를 이수하고 있어요. 이 학생도 다 생명과학을 이수하고 있죠. 그 외에는 이제 과학은 이렇게 5개. 그래서 총 11개 과목을 수학과 과학을 이수하고 있고요. 지원자 세 번째 학생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생명과학과 실험, 화학 실험 이런 식으로 뭔가 전문 교과도 선택을 하고 있고요. 화학 1, 2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리 1, 2 이런 식으로 과학을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 학생이 더 우수하게 평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 학생이 모두 다 열심히 기본에 충실하기도 하고 이 세 번째 학생이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거 이거겠죠. 내가 교과 성적이 좀 낮더라도 이 전공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내가 학습하고 공부를 해 나갔는가를 어필할 수는 있겠죠. 이런 게 조금 다른 거지 무엇을 선택 여부로 이 학생들이 합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자연계열 과목의 선택의 의미는 필수 기초 과목인 과목과 과학 관련된 거를 했을 때 성취도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요. 필수 기초적인 걸 일단은 해야 돼요. 무조건 어려운 걸 선택하고 했다고 해서 우수하게 무조건 평가를 받는 건 아니고요. 기초적인 것도 분명히 잘 해나가야 돼요. 그걸 기반으로 해나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기초 과목인 수학, 미적분, 전공계열 과학 성취도와 플러스 그 외 알파적으로 이런 것들이 과학 과목이라 할 수 있다. 필수 기초 과목의 성취도가 우수하면 대학 수학이 가능하다라고 보므로 이수 과목 수라던가 양적 측면보다는 필수 기초 과목의 성취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전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요걸 좀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할게요.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질문도 많이 하시고 궁금한 영역이어서 좀 집중적으로 제가 내용을 넣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인성과 발전 가능성 기존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인성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인데 이 부분이 사실 인성 영역을 인성이라고 표현했더니 학생이 진짜 본인의 인성을 평가하는 줄 알아요.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요. 학교 생활 내에서 본인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는 거였어요. 근데 학생들이 인성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많이들 오해해서 이렇게 공동체 역량으로 두 개를 합쳐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협업과 소통 능력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들어오면 거의 팀 프로젝트 수업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요새 학생들이 개인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수업할 때 학생 팀프라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학은 여튼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고 학교 생활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인성 관련된 거 아니면 이거는 2022학년도에 있었던 2021학년도 합격생이겠죠. 이거는 그냥 요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건 뭐냐면 진로희망사항이 현재 미반영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질문했던 건 뭐냐면요. 이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작성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제 진로 희망사항이 바뀌었어요. 이게 불리하게 평가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아까 말했지만 수상 경력이랑 동일해요. 시각적으로 확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줬던 영역이에요. 얘가 진로희망이 학예연구사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영역이었는데 이게 볼 수 없게 됐다. 다만 이걸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확 눈에 띄는 게 볼 수 없게 됐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찾아 나가겠죠. 진로 활동이라던가 다른 활동에서 이 학생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찾아 나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가 하나라도 더 요소를 찾아내려고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평가자가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게 사라졌다고 해서 뭐 평가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내 수상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전 가능성이라는 건 사실은 볼 수 있는 역량이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영역이 저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흡수되고 모든 영역에서 볼 수 있도록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을 좀 설명해드리면 이거예요. 결과 중심 평가가 아니라 역량 평가고요. 정성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횡답 평가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들을 연결시켜서 평가 요소를 평가했잖아요. 그 말은 횡답 평가, 정성적, 교과서 뜻 기준 다른 항목 연결해서 평가해 나가는 계속 연결하고 확장 심화시켜 나가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연결시키고 이 영역에서 나오고 저 영역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평가자가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학생은 이렇게 해서 학교생활 여기서도 이렇게 했고 저기서도 이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평가자가 설득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활동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파악해 나가는 거다. 역량평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1, 2학년 학생들은 수업 교과 중요성이 굉장히 더 높아졌고요. 학교생활, 학교생 기록부 이런 부분도 좀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원 전략을 세울 때 대학별로 평가 항목의 요소 그리고 인재상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면접평가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는 전형도 있고 없는 전형도 있었죠. 면접이 있는 전형도 없는 전형도 있었는데요. 평가 요소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세요. 어떤 대학이냐에 따라 평가 요소가 좀 다르거든요. 다르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인지 그리고 서류 확인 면접인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희도 광운찬비 이건 작년 거예요. 작년 거고 올해도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의하고 지금 그걸 확장 짓고 있거든요. 이제 전형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걸 막 하고 있거든요. 그걸 확장을 짓고 있다. 곧 공개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발전 가능성 보면 광운찬 PD인재 전형이랑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도 평가 요소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요. 문제 해결 능력을 보냐 아니면 논리적 사고력을 보냐 이게 다르거든요. 그 말은 학교 내에서도 평가 요소가 다르니까 대학별로도 면접에 대한 평가 요소가 다르겠죠. 그리고 비율도 다르겠죠. 이런 것들을 좀 꼭 체크하면서 하시고요. 면접은요. 서류 기반 면접은 거의 서류 확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였냐면요. 진짜 내가 그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만 하는 줄 알아요. 면접을. 그게 아니라 이 학생 동아리 활동 요거 했던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으면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튼 이 면접이라는 건 평가자와 그 수험생과의 소통이에요. 그 학생이 대답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더 깊이 있게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핑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하나 좀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그 면접을 내가 이 수험생이 이끌어 나갈 수도 있어요. 방향성을. 이걸 질문했는데 그냥 다른 의도로 질문할 수 있는데 내가 강조하고 준 역량이 이 역량이어서 요걸 어필해서 다른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답이 아니라 요거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걸 강조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평가자 입장에서 아니 그거 말고 요거 대답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학생?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깊게 타고 들어가면서 질문이 나가겠죠. 꼬리 질문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은요.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학교가 어떻게 출제가 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일단 먼저 제시문 기반 면접 준비를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리면요. 이게 서울대학교의 제시문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논술같이 느껴지시죠? 이게 2022학년도 선행학습 역량평가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요. 되게 논술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말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시문 기반 면접은 꼭 그렇게 면접을 준비를 따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 분석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여기 들어가시면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입학 자료실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요.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여기에 그다음에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도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수의대 문제는 어땠는지 인문계로 문제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이런 제시문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분석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다른 대학교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보는 다른 대학교들도요. 다 선행학습 역량평가 결과 보고서를 공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내도록 하는 학교들은 교과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해야 돼요. 선행학습 역량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내야 돼요. 논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하거든요. 이거를 보시고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 기반 확인 면접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사소통, 사고력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까 만점에 말했던 것처럼 수험생과 그리고 지원자와 평가자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보는 거다. 그리고 서류를 재확인한다는 게 진짜 활동을 했는지 여부만 물어보는 게 아니다. 이 학생의 사고, 아까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깊게 꼬리지문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광운대 면접 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면접 문항 예시를 해줬어요. 아마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예시를 해주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시고요. 뭐 진행 순서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 대학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안내문 받고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 면접관이랑 보통 2인 1조로 많이 이 2명으로 이루어진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10분 이내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면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지금 할 것도 많은데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면접을. 그죠? 면접을 그러니까 서류를 합격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는 있지만요. 지금부터 면접을 따로 준비한다라는 건 지금 학생들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요. 학교 내신 관리도 해야 되고 학점 관련돼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따로 준비하라고 제가 말하기보다는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학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잖아요. 여튼 이 면접이라는 거 제가 학생들한테 연습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환경을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요. 들어와서 떨리는 것도 다르고요. 그 강도가 체감하는 게 달라져요. 근데 연습을 안 하고 갑자기 들어가면 새로운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연습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따로 빼서 할 때는 학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거든요. 조별 발표라던가 본인이 뭐 조사를 한 걸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발표를 할 때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쌓인다라는 거죠. 특히 1, 2학년 학생들 학부모이시면 수업 시간에 하는 그런 발표 활동이나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1, 2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 연습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외에 언제 면접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책자들이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아까 이 영역에 대한 질문요. 사실 앞에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보시면 내신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게 학업 역량이랑 저희가 진로 역량 평가하는 거 할 때 다 나왔던 내용이어가지고 그걸 참고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지원 전략을 세울 때 그 교과 성적의 레인지를 보라고 했잖아요. 레인지를 볼 때 학생들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대학마다 좀 제시하는 방법이 다긴 한데요. 도트를 좀 그려가지고 제시해주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광운대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레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최종 등록자의 레인지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 3, 4등급에 지금 많이들 포진되어 있죠. 2등급부터 4등급 이내.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많이 합격한다라는 거겠죠. 이런 레인지를 한번 볼 때 이런 거 참고하면 좋고요.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요. 대학 어디 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교한테 자료 내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요청을 할 때 이 기준에 맞춰서 요청을 하라고 하거든요. 50% 컷, 70% 컷. 이걸 맞춰서 내라고 해요. 보통 대학들이 입시 결과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 다 대학들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면 최종 등록자의 평균 아니면 최종 등록자의 70% 컷 아니면 80% 컷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공개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 모든 대학들이 여기 기준으로 일단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교해서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거는 광운대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는 학생부 등급의 평균이 최종 등록자의 평균이에요.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면 보면 이거는 70%, 50%의 컷이 있죠. 그럼 비교할 수 있겠죠. 전자공학과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70% 컷은 여기까지 있고 평균은 이렇고 50%는 이 사이에 지금 최종 등록자의 평균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소를 볼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입시 결과를 볼 때. 이런 걸 같이 참고해가지고 준비를, 레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이건 선택 과목은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자연 계열 했고요. 인문 계열은 여기 예시로 제가 드러났어요. 이거 관련해서 요것만 좀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뭐냐면요. 3월 이제 월별 주요 체크 사항인데요. 3월부터 이제 고3 기준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놓치지 말으셔야 될 건 요거죠. 학교생활기록부가 8월 30일에 마감이 돼요. 마감이 되니까요. 그 전에 다 관리하셔요. 특히 기말고사 끝나고요. 이 기간이 분명 있어요. 기말고사 끝난 이후에 그때가 되면요. 조금 내가 탐구 활동했다라던가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을 뭘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완하면 좋을지 해가지고 이 시기에 좀 보완하고 완성하는 시기를 가지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여기니까. 마지막에 이기 때문에 8월 31일이 그 전에 끝나셔야 돼요. 점검이 이때까지니까. 그 전에 한 8월 초까지는 점검하고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시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박람회에 이제 대학교 입학 사정관들이 가가지고요. 이제 상담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내가 보면 금천구는 되게 잘하고 계세요. 금천구는 별도로 수시 박람회를 7월 15일 토요일 날 한다라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학교에 공문이 왔어요. 신청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학들이 사정관들이 와서 상담을 해줘요. 그러면 가까이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대학교의 사정관한테 가서 궁금한 거나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면 질문이 어렵잖아요. 하지만 1대1로 만나면 질문하고 싶은 걸 확실하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아까 말했던 유기적 연계와 어떻게 역량을 확장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 좀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상실적이 사라졌다고 해서 독서 활동이 미반영됐다고 해서 수상실 미반영됐다고 해서 자유동아리가 언제 안 넘어오고 개인 봉사활동도 사라졌다고 해서 이 평가를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반영된다고 해서 우리가 평가를 아예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런 요소를 볼 수 있는 다른 영역을 찾아서 연계해서 평가하려고 평가자들은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학별 관련된 자료 아까 보여드렸던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 어디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거기 들어가서 보실 때 2024학년 대입정보 129가 있어요. 이건 시행계획 기준으로 모든 대학교 거를 다 합쳐놨거든요. 내가 그냥 한 번에 각각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시 모집 요강 보기 전에 일단 이거 한번 보고 내가 어디를 대학을 지원하고 싶은지 좀 범위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요강 구체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 책자를 참고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했던 70% 컷 이런 것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유튜브 대학 어디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데 제가 여기 공식 패널이에요. 그중에서 하나만 좀 추천을 해드리면요.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학생부 살펴보기를 했었거든요. 요거 혹시 1, 2학년들 학생들은 아직 학생부를 어떻게 준비할지 잘 판단이 안 되시면 요것들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합격을 했는데 자기들 학생부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하면 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서 같이 했던 거라서 요걸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조금 오버돼 가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그건 제가 앞에서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